안녕하십니까? 세계 갑부들에게 배운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마존의 창립자이며 전자상거래의 대부로 알려진 제프 베조스의 성공적인 전자상거래의 배경과 미래는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프 베조스는 1964년 1월 12일 미국 뉴멕시코주 앨버커키에서 태어납니다. 생모인 마야 제인이 17세 때 제프 베조스를 낳고 3살 때 이혼하고 미구엘 베조스와 재혼하여 제프와 함께 살게 됩니다. 양아버지인 미구엘 베조스는 쿠바 출신이며 쿠바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페델 카스트가 소련과 협력하여 독재 정권을 세우자 15세 때 미국에 건너와 뉴멕시코 대학교에서 학위를 받고 엑손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다가 마야 제인을 만나서 결혼합니다. 그리고 제프의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현재는 2001년에 제프 베조스와 함께 설립한 베조스 패밀리 재단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프는 마이애미에서 자라면서 다양한 과학적 호기심과 기술적 재능을 보입니다. 그는 중학교 때 컴퓨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전기공학 및 컴퓨터 과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1986년에 졸업합니다. 졸업 후에 여러 회사에 다녔는데 그중에 헤지펀드로 잘 알려진 금융회사인 이사&컴퍼니에서 최연소 20대의 부사장으로 승진하고 그때 인터넷의 잠재력을 경험하고 잘 나가던 회사를 버리고 차고에서 아마존을 창립합니다. 1993년에 제프 베조스는 작가이자 자선가인 매켄지 스콧과 결혼했지만 2019년에 이혼하였고 두 사람 사이에 입양한 딸 1명을 포함하여 모두 4명의 자녀가 있지만 이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개하지 않고 다만 두 아들은 이중국적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방송인이면서 영화 제작자로 잘 알려진 로렌 산체스와 연인 사이로 여러 차례 공개적인 행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1994년에 제프 베조스는 뉴욕에서 시애틀로 이사하고 자신의 차고에서 서적을 전자상거래로 처음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곧 여러 분야로 확장하여 CD, 비디오, 전자제품과 의류 등 다양하게 사업을 확장해 나갑니다. 이때 닷컴 붐이 일어나면서 회사는 급속하게 성장하고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적인 접근 방식으로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회사는 크게 발전합니다. 현재 아마존에서 직접 거래한 제품은 1200만 개가 넘고 제3자가 입점하여 판매하는 제품은 3억 5천만 개의 종류라고 합니다. 고객이 주문하면 중앙처리센터에서 배송지와 가장 가까운 창고로 주문이 입력되고 자동화 시스템 로봇이 해당 물건을 찾아서 신속하게 배송까지 마친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드론 배달도 확대되고 있는데 드론 배달이 대세로 갈 것 같습니다. 현재 연간 매출은 2024년 중반까지 아마존의 12개월 누적 매출은 6,043억 달러로 한화로 약 815조입니다. 그러니까 LG그룹 1년 매출이 84조입니다. LG그룹 매출의 10배입니다. 엄청난 매출입니다. 초창기에는 무료 배송을 제공했으나 이후에 영화 스트리밍, 음악 서비스, 독점 콘텐츠 등 다양한 혜택을 추가하면서 2일 무료 배송 서비스를 기반으로 연간 79달러 회비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AI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을 도입하고 물류 혁신을 가져옵니다. 사내 운영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머신러닝으로 고객의 구매 패턴을 분석하고 재고 관리와 물류 효율성을 최적화시켜서 빠른 배송으로 경쟁 업체와 차별화시키면서 회사는 급속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0년에 상업용 우주선 블루 오리진을 설립합니다. 우주에서 장기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과 환경 개선을 큰 목표를 세우고 이름도 블루 오리진, 즉 지구에서 시작해서 우주로 진출하는 비전을 담았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에세이에서 우주를 정복하고 싶다라는 책을 읽고 크게 영감을 받아서 우주 관광 계획을 설립하게 된 동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첫 발사는 2015년 4월 29일에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의 첫 비행사인 뉴 셰퍼드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름도 뉴 셰퍼드라 짓고 첫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발사는 성공적이었지만 로켓의 부스터는 회수하지 못했고 캡슐은 성공적으로 분리되어 안전하게 지구로 귀환시켰습니다. 이후로 여러 차례의 시험 발사를 통해 뉴 셰퍼드의 기술을 발전시켰고 부스터도 재사용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로켓과 캡슐이 재사용되면서 2021년 7월에 모험을 좋아한 제프 베조스와 그의 동료들이 뉴 셰퍼드의 첫 우주 탐사 유인 비행사가 되어서 우주 경계선인 약 100km까지 성공하고 무사히 착륙합니다. 이어서 중대형 뉴 글렌을 개발하고 이름도 미국의 우주 비행사인 존 글렌을 기념하기 위해 두 번째로 사용합니다. 뉴 글렌은
자체 개발한 B27 엔진으로 액화 천연가스와 액체 산소를 연료로 사용하며 매우 강력한 추진력을 가졌습니다. 크기도 경쟁 업체인 스페이스X의 펠컨 헤비보다 크며 45톤 이상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인간이 달에서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보름달을 상징하는 블루문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나사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동반자로 선정되고 화물 운송과 함께 인간을 달에 정착시키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됩니다. 이렇게 혁신과 기술을 결합하여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한다면 지구와 달을 왕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나사의 계획에 맞춰서 2020년대 중반에 달 착륙을 목표로 열심히 개발하고 있지만 아직은 일정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와 쌍두마차로 향후 상업용 우주산업으로 엄청나게 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단점이 있다면 경쟁 회사인 스페이스X보다 기술 개발이 좀 뒤처져 있고 막대한 개발 비용과 경제성에는 장담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혁신적인 생각과 적극적인 도전 정신은 우주 관광에 긍정적인 것은 분명합니다. 베조스는 아마존을 비롯하여 40여 개의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회사는 아마존을 비롯하여 블루 오리진, 워싱턴 포스트, 홀푸드 마켓, 제포스, 트위치 등등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많은 제품을 직접 생산하여 배송까지 원스톱으로 설정하고 또 상당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워싱턴 DC, 비버리 힐스, 텍사스 하와이 수영장 등 큰 규모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공한 제프 베조스에게도 실패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나갔는지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2011년에 첫 파이어 태블릿을 출시하여 가격을 저렴하게 설정하며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초기에는 저렴한 가격 덕분에 일정한 인기를 얻었지만 후속 모델에서는 성능과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발생하여 단종하고 대신 방향을 아마존 다크웹이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부문으로 론칭시키려 했으나 해킹과 사이버 보안에 취약점이 노출되면서 실패로 끝납니다. 또 여러 마케팅 캠페인을 시도했지만 몇몇 캠페인에서는 예상과 다른 결과를 얻었고 특히 광고 캠페인에서는 고객의 반응이 예상보다 낮아 마케팅 전략을 조정합니다. 2014년 아마존은 파이어 폰이라는 스마트폰을 출시했습니다. 이 제품은 증강현실 기능과 3D 화면 등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했지만 소비자들에게 큰 반응을 얻지 못해 판매 부진과 기술적 문제로 인해 2015년에 파이어 폰을 단종시킵니다. 이렇게 실패의 쓴맛을 보았지만 제품 개발의 개선점을 혁신하는 데 중요한 학습 효과를 얻었고 소비자들을 분석하는 데 좋은 데이터 자료가 됩니다. 현재 다크웹을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초기에는 AWS의 장기적인 수익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지만 그러나 제프 베조스의 추진력과 비전을 고수하며 결국 AWS를 성공적으로 구축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갑부 1위를 다투는 제프 베조스의 총 재산은 얼마나 될까요? 2024년 8월 현재 약 1,800억 달러, 한화 약 2,400조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부동산과 주식 가치로 평가된 금액입니다. 제프 베조스도 다른 갑부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기부와 사회적인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자신이 만든 아마존 재단 비전 2040의 교육과 환경 보호에 많은 기부금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자선가인 전 아내 맥켄지 스콧의 활동에도 매우 적극적으로 기부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 아내는 저소득층 가정의 어린이들에게 질 높은 교육과 조기 학습 기회를 제공하며 이들의 교육적 기회를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그의 모교인 프린스턴 대학교에도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에 많은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2020년에 제프 베조스는 100억 달러 규모의 환경보호 기금도 발표합니다. 이 기금은 기후변화 대응과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한 연구, 혁신, 정책 지원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시애틀 지역의 커뮤니티, 프로젝트와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워싱턴 DC의 홈리스 문제 해결을 위한 기부와 지원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참여하면서 사회적인 영향력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제프 베조스의 경영 철학은 매우 높은 기준과 강력한 경영 스타일을 가지고 있으며 때로는 직원들 사이에서 높은 압박감과 긴장감을 갖게 합니다. 예를 들어 회의할 때 혁신적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피자 팀이란 것을 도입합니다. 쉽게 말하면 두 판의 피자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인원만큼의 팀을 의미하는데 작은 인원으로 피자를 나누어 먹기에 적당하다는 의미에서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즉,
팀이 작을수록 커뮤니케이션이 간결해지고 의사결정 또한 빠르며 팀원 간의 책임감이 높아지는 효과를 내고 더 자유적인 행동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자상거래의 대부격인 제프 베조스에게 어떤 점을 본받고 배워서 내 것으로 만들어 볼까요? 그의 도전 정신과 과감한 결단이 세계 최고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성장시켜 놓았습니다. 또 우주 관광을 목표로 과감하게 뛰어든 추진력은 대단한 도전 정신입니다. 사업에도 3단 추진력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가 자금 확보, 둘째가 기술 확보, 셋째가 혁신이라고 합니다. 제프 베조스는 머리가 복잡하고 휴가를 보낼 때는 요트를 즐긴다고 합니다. 현재 대형 요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특히 탐험하는 것을 좋아해서 넓은 바다나 우주 여행을 즐긴다고 합니다. 자신이 개발 중인 유인 우주 비행사가 된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건강관리를 위해서 여러 운동을 혼합하여 강렬한 운동, 근력, 유연성, 민첩성, 지구력 등 주로 즐긴다고 합니다. 그는 또 취미생활로 로켓을 만드는데 8조 원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결론을 말하면 아마존과 블루 오리진은 각각 지구상과 우주에서 혁신을 목표로 기업을 경영하고 있지만 블루 오리진은 취미생활로 투자한다고 합니다. 아마존은 전 세계의 전자상거래와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기술과 소비자 경험 면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장과 성공은 노동 문제와 소상공인에 대한 압박과 환경 문제라는 단점도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전자상거래의 미래는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미래의 두 축이 과학과 두뇌가 될 것이며 과학은 전자상거래와 함께 AI 로봇으로 될 것입니다. 현재 과학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AI 로봇 시스템이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펼쳐질 것입니다. 이러한 AI 시스템은 교통, 물류, 군사,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24시간 자율적으로 돌아갈 것이며 인간의 두뇌는 본성을 깨우쳐서 과거, 현재, 미래를 훤히 알게 돼 서로에게 믿음과 존중하는 신선의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두뇌를 100% 사용함으로 어떠한 윤리적, 도덕적 문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혹 일어난다고 해도 사전에 모두가 알게 되므로 오히려 해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복록과 수명일 것입니다. 복록은 스마트카드의 한 장에 충전되고 AI 로봇 비서가 스마트카드로 전자상거래 시스템으로 모든 걸 결제하고 주문한 물건은 자동으로 저장고에 배달될 것입니다. 인간 수명은 500세 이상 무병장수로 살고 취미생활로 우주여행이나 명상수행 또는 운동으로 건강을 관리할 것이며 지구촌은 일일 생활권으로 지구 반대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거나 집에서 자유롭게 근무할 것입니다. 어떠세요? 인간이 꿈꿔오던 조화선경의 시대가 활짝 열릴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런 환상적인 세상에서 살고 싶어서 험난한 아리랑 고개를 넘어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입니다. 이제 살아볼 만한 희망이 생기지 않았나요? 화이팅 합시다. 그럼 더 좋은 영상과 재미있는 갑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